안녕하십니까. 스쿠버 다이빙의 강박관념 환자인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안전정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약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동해안의 어떤 리조트에 다이빙하러 갔다가 저희 그룹 중에 한 분이 그 안전정지를 하다가 부력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떠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하고 같이 그 식당에서 그 디브리핑을 하면서 그 안전정지가 이렇고 저렇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그 사담처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그 리조트에 다른 그 팀들이 와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리더급인, 당시에 그분은 본인이 어드밴스드 오퍼너스 다이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 식구에게, 그 최효숙 트레이너에게 사모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하더니 저희 집사람을 끌고 옆으로 갔습니다. 가더니 근데 안전정지가 뭐라 예?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뭐 시기도 좀 오래됐지만, 그러나 그때 이미 안전정지는 모든 다이버들이 다 알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참 난감하게 생각했던 그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정지는 제가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쿠버 다이빙은 하강의 스포츠가 아니다. 하강은 저희들이 고막이나 사이너스에 압착이 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면 그냥 내려가면 되고, 가서 즐기다가 결국은 스쿠버 다이빙은 상승의 스포츠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상승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승 속도도 지금 교육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대부분은 1분에 9m 혹은 30피트를 요구를 하고 있고, 패디 같은 경우는 1분에 60피트, 즉 18m 정도의 속도면 괜찮겠다. 당연히 그 9m보다 느리게, 18m보다 느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왜 꼭 그 다른 단체와 달리 그 18m를 하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정지를 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쿠버 다이빙은 상승의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 교육단체 혹은 심지어는 커머셜 다이브까지도 1분에 9m 정도 올라오는 속도, 실제 저희들이 1분에 9m를 측정을 해보면 이런 로프가 있으면 로프를 내가 손으로 잡고 올라가면 약 1분에 9m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천천히 올라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비해서 로프를 땅에 깔고 그 위에 발바닥으로 디디고 가보면 약 1분에 18m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느리게 올라가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9m든 18m든 어떻게 해서 이 속도가 정해졌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분당 9m라고 하는 이 수치를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 데는 그 미 해군 잠수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정착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다이버들의 어떤 상승 속도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속도에 의해서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다이빙 생리학자와
어떤 다이빙 일반 그 교육자들과 학자들이 합의를 한 게, 1분에 한 9m 정도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승 속도는 대부분의 그 교육단체들이 분당 9m, 근데 지금 미 해군 잠수표나 다이브 얼러트 네트워크 DNS는 뭐 9라는 수치보다 그냥 11로 쉽게 해주자 이래서 분당 10m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패디는 분당 18m를 제시를 하면서, 이걸 제시할 때 다이빙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다이빙 연구 사무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본인들이 연구했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Recreational Dive Planner라고 하는 이 잠수표를 처음 제시를 할 때 분당 18m의 속도로 올라가도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은 괜찮다. 즉 계획 감압을 해야 하는 프로필의 다이빙이 아니라면 분당 18m 정도 속도로 올라가서 5m 수심에서 안전정지만 3분 해주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제시된 속도입니다. 이 분당 18m는 반드시 안전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0m에서부터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서 도표를 그려놓고 30m에서 분당 9m로 올라가는 속도와 분당 18m로 올라가면서 3분 안전정지를 필수로 하는 것은 그의 상승 시간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비슷해집니다. 단 지금은 안전정지는 모든 교육단체에서 모든 다이빙에서 항상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속도가 더 바람직하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전정지 Safety Stop의 개념은 수심을 4 내지 6m에서 시간을 3 내지 5분 동안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안전정지이고, 이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5m에서 3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상승 속도를 제시하게 된 이유는 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많은 어떤 특히 강에서 다리를 놓는 다이버들이 사용했던 케이슨이라고 하는 그 잠항이란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이제 작업을 마치 올라갈 때 본인들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위에서 이 크레인을 감아 올리는 수동적인 작업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속도가 결정이 됐는데, 이 다이버들이 좀 빨리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그래서 야 좀 천천히 해봐라 하니까 좀 낫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름 분당 9m라는 어떤 수치가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딥스톱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이 필만 닐스라고 하는, 이 딥스톱을 처음 주창했던 그 해양학자가 이제 본인이 깊은 물에서 작업을 하고 올라오는데 자꾸 이 물고기의 부레가 터지니까 그 어떤 수심에서 그 부레를 터뜨려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본인도 역시 그 수심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피로도가 덜하더라 해서 시작된 것이 이 딥스톱 개념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다이빙에서의 상승 속도 개념은 처음 시작할 때는 경험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안전정지에 대한 그 논문 발표가 1974년에 앤드루 필마니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챔버를 이용해서 불쌍한 쥐, 몰못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쥐의
눈에 기포가 차들어오는 것을 찾아낸, 즉 무리한 프로필 다이빙 이후에 급상승을 시켜보니까 온몸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여러 모델의 상승 속도와 안전정지를 같이 시행했을 때 이 뇌측, 특히 오른쪽 심방으로 돌아오는 어떤 혈류 속에서 버블이 보이는 양을 측정했던 결과 안전정지를 하는 것이 다이빙에서는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안전정지는 다이빙계와 다이빙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패디는 RDP, Recreational Dive Plan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DSAT에서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가 1988년도입니다. 이때 분당 18m를 제시를 하면서 당연히 안전정지를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1994년, 그 이후에도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94년에 도나 우구존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 벌인가요? 어쨌든 이분이 안전정지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다시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즉 안전정지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정지는 계획 감압을 시행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제외한 모든 다이빙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합니다. 계획 감압을 하는 경우는 이미 안전정지가 그 감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6m에서 3m에서. 물론 그 해수면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거칠고 할 때는 굳이 3m에서 하기가 힘들면 그냥 6m에서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크니컬 다이빙 아닌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어떤 프로필의 어떤 수심이나 어떤 시간을 다이빙 하더라도 안전정지는 꼭 하십시오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4 내지 6m에서 3 내지 5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5m에서 3분 안전정지가 수신호로 사용되고 있죠. 안전정지를 할 때의 자세는 일반 다이빙 할 때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수평 자세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속에 균일한 압력을 가해주면서 정지를 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진이 저와 저희 식구가 열심히 안전정지를 하고 있는 것을 친구분이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정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꼭 안전정지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